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raining Large Language Models to Reason in a Continuous Latent Space 논문 발표를 맡은 자연어 처리팀 이예서입니다. 본 논문은 24년 12월 메타와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모델도 리저닝 과정을 토큰으로 명시적으로 출력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코코넛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해당 논문의 자료조사는 기환님, 주혜님, 보성님께서 도와주셨으며 스터디에는 자연어 처리 팀원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인트로덕션,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코코넛의 상세 내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은 생각을 자연어 형태로 표현하면서 추론해야 하지만 인지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인간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언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를 촬영하는 연구에서 추론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이 적다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언어 능력은 소통을 위해서 발달한 것이며 순수한 사고 과정은 언어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언어 모델도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리저닝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어 모델의 추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토큰을 생성하는데 동일한 연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추론에 필요한 토큰은 일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토큰은 텍스트의 일관성을 위해서 생성되는 토큰들이 많은데 이런 토큰들은 추론 자체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도 이 언어 모델이 더 간결한 추론 체인을 생성하게 하거나 중요한 토큰 생성 전에 추가적인 계산 시간을 주는 등의 방식의 접근이 있었지만 언어 공간이라는 내에서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언어 모델이 언어 공간 대신에 잠재 공간에서 추론하도록 하는 코코넛 방식을 제안합니다. 네, 해당 그림은 이 전통적인 COT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코코넛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 COT는 이전 단계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다음 아웃풋 토큰을 생성하고 생성한 토큰을 다시 인풋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른쪽 코코넛 방식은 중간 추론 단계에서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토큰의 입력 임베딩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즉, 언어 모델의 헤드와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다음 단계로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히든 스테이트를 잠재 공간에서의 컨티뉴어스 덫으로 정의합니다. 코코넛은 언어 모델이 추론 과정을 잠재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랭귀지 모드와 레이턴트 모드 사이를 전환하면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랭귀지 모드에서는 표준 언어 모델처럼 다음 토큰을 예측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레이턴트 모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입력 임베딩으로 사용하며 추론하는 단계입니다. 이 레이턴트 모드와 랭귀지 모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BOT와 EOT라는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레이턴트 모드의 시작과 끝을 구분합니다. BOT 토큰은 단순히 퀘스천 토큰이 끝난 이후에 바로 삽입하는 것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레이턴트 모드를 언제 종료하냐 그리고 랭귀지 모드로 전환하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인 것인데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이턴트 덫에 대한 이진 분류기를 훈련시켜서 모델이 직접 이 레이턴트 리저닝을 언제 종료할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항상 레이턴트 덫의 길이를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것인데 이 두 방식의 성능의 차이가 없어서 해당 논문의 전 과정에서 이 단순한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훈련 과정은 다단계 커리큘럼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는 ICOT라는 방법론에서 차용한 방식입니다. ICOT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OT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추론 스텝을 잠재 공간의 컨티뉴어스 덫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합니다. 즉,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COT 데이터로 훈련하면서 K번째 단계에서는 이 COT의 K번째 추론 단계를 K개의 추론 단계를 K개의 컨티뉴어스 덫으로 대체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추론 스텝을
몇 개의 덫으로 대체할지를 제어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C가 존재하는데 해당 그림에서는 C가 1이기 때문에 K개의 추론 단계를 K개의 컨티뉴어스 덫으로 대체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실험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C를 2로 사용하여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는 퀘스천 부분과 레이턴트 덫 부분의 로스는 마스킹하고 정답 부분의 로스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각 추론 단계에서 어떤 덫을 생성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모델이 단순히 이전 스텝의 덫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올바른 추론 과정을 통해 정답을 생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로스를 마스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 수학 추론과 논리 추론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 수학 추론에서는 GSM8K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초중등 수준의 계산이 필요한 수학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는 실제 사용 사례와 유사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레이턴트 리저닝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좋아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5단계의 논리 추론이 필요한 프론토 QA 데이터셋입니다. 가상의 개념을 사용하며 조건 구조는 부모 노드가 하나인 트리 형태입니다. 이는 오답을 유도하는 격가지가 적어서 복잡한 계획 수립보다는 순차적인 논리 연결 능력을 주로 평가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면 질문 단락의 마지막 즉에 스텔라는 줌푸스다 라는 문장과 줌푸스는 골프스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스텝 부분에서 스텔라는 골프스다 라는 문장을 추론해내고 단락 초반에 있는 골프스는 람푸스다 라는 문장을 통해 스텔라는 롬푸스다 라는 등으로 이 추론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유로는 이는 비교적 쉬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성능을 수치로 비교하기엔 어렵지만 이렇게 추론 과정을 단계적으로 해석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프론토 QA의 성능 비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프로스 QA라는 데이터셋을 제안합니다. 이는 조건 구조가 여러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 비순환 그래프의 구조로 더 복잡한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그래프 전체를 탐색하고 올바른 추론 경로를 갖는데 고도의 계획과 탐색 능력이 요구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데이터셋과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교적 격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좀 더 복잡한 탐색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사전 훈련된 GPT-2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표준 COT, 추론 과정 없이 바로 답을 생성하는 COT, 그리고 ICOT와 퍼우즈 토큰, 그리고 코코넛 방식과 그의 변형 모델들입니다. 여기서 ICOT와 퍼우즈 토큰의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ICOT 방식은 추론 체인 시작 부분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며 내재화한 방법론이고 퍼우즈 토큰은 질문과 답변 사이에 퍼우즈 토큰을 삽입하여 모델에 추가적인 연산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퍼우즈 토큰이 삽입이 되면 모델이 마지막 토큰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입력된 컨텍스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텐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긴 컨텍스트가 계산에 반영되어 더 넓어진 계산적 경로를 갖게 되고 이 방법에서 해당 중간 연산을 명시적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코코넛과는 유사성을 갖지만 이 코코넛과 다르게 어떠한 잠재 공간에서 연속적인 체이닝 구조를 갖지 않고 추가적인 연산을 위한 리프레젠테이션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ICOT 방식은 명시적인 COT를 토큰 단위에서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커리큘럼 학습 방식을 사용합니다. 각 스텝을 돌면서 토큰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추론 과정을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는 모델 아키텍처의 변경 없이 COT를 내재화하여 추론 과정을 생성하지 않고 정답만을 출력하도록 학습됩니다. 코코넛과 다른 점은 코코넛은 이제 리저닝 스텝 단위로 제거하면서 잠재 공간의 컨티뉴어스 덫의 형태로 대체되면서 학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코코넛은 병렬 구조의 추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비해서 이 ICOT 방식은 단일 경로의 추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코코넛의 병렬 구조 추론은 이 뒤이어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의 학습 방법에서
이 다단계 훈련 커리큘럼 방식은 이 ICOT의 아이디어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SM8K에서 코코넛은 ICOT나 퍼우즈 토큰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COT보다는 낮지만 토큰 수는 COT 대비 훨씬 적었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표에서 눈에 띄는 추론 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토 QA는 COT와 거의 동등한 정확도를 보이면서 생성 토큰 수는 훨씬 적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노COT와 COT 사이에서 큰 성능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추론 성능을 비교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프로스 QA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시면은 두드러지는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획과 탐색 능력이 필요한 데이터셋에서 코코넛은 COT 대비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잠재 공간에서의 추론이 계획 집약적인 태스크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코넛의 변형 방식에 대한 결과인데, 이는 간단하게 코코넛의 훈련 과정에서 각각이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리큘럼 훈련 없이 최종 단계 데이터로만 훈련한 경우에는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단계 훈련을 유지하되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덫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랑 컨티뉴어스 덫 대신에 퍼우즈 토큰을 사용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컨티뉴어스 덫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 대비해서는 퍼우즈 토큰을 사용한 것이 우수하나 컨티뉴어스 덫을 사용한 것보다는 성능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컨티뉴어스 덫 벡터가 퍼우즈 토큰 대비해서 더 많은 추론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실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인데,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프로스QA 데이터셋에서 컨티뉴어스 덫의 개수 K를 늘려가면서 최종 정답 정확도와 추론 품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K는 3까지 정확도가 증가하다가 K는 4 이후로부터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 불안정성 때문으로 해당 학습 방식의 스케일링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추론 과정을 분류하였는데, 이 옆에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코렉트 라벨 같은 경우는 정답만 출력한 경우, 코렉트 패스는 올바른 추론 경로를 함께 출력한 경우, 인코렉트 라벨은 오답만 출력, 이 롱거 패스는 목표한 정답은 맞으나 최단 거리가 아닌 추론 경로, 롱 타겟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로이지만 목표했던 정답이 아닌 경우,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로의 추론 경로를 출력한 경우입니다. K가 점차 증가하면서 K는 3 이후에는 언어 모드로 추론을 출력하는 비중이 줄고 바로 정답만 출력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는 추론이 성공적으로 랭귀지 모드에서 레이턴트 모드로 K가 증가함에 따라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아까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컨티뉴어스 덫을 디코딩한 예시입니다. 질문 이후 BOT 토큰 위치에서 생성한 첫 번째 컨티뉴어스 덫 임베딩을 랭귀지 모델 헤드에 통과시켜 확률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3 곱하기 3 곱하기 60의 다음 추론 단계는 9 곱하기 60 또는 3 곱하기 180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분포를 확인해 보면 180과 9와 같이 다음 계산 단계에 필요한 중간값들의 높은 확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티뉴어스 덫이 단일 경로가 아니라 가능한 여러 추론 경로 또는 필요한 중간값들의 분포를 인코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코넛은 복잡한 계획이 필요한 문제에서 더 발전된 추론 패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레이턴트 리저닝 스텝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추론 중간에 EOT 토큰 위치를 수동으로 설정해서 잠재 공간에서 K단계의 컨티뉴어스 덫을 수행한 후 나머지는 언어 모드로 강제로 전환하여 출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위 그림의 논리 추론 예시 문제에서 표준 COT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코넛 K는 1단계에서는 실제 존재하지만 잘못된 목표인 그린푸스를 출력하였고, K는 2단계에서는 올바른 경로를 따라 정답 범푸스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레이턴트 덫 단계를 허용할수록 모델이 잠재 공간 내에서 더 깊고 정확한 추론을 수행하여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 예시에 대한 탐색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 노란색 노드는 개념을 나타내고 옆에 보이는 보라색 숫자는 해당 노드가 다음 단계로 선택될 확률입니다. H는 리프 노드까지의 최장 거리를 나타내는 높이입니다. BFS가 모든 노드를 균일하게 탐색하는 것과 달리 코코넛은 가능성이 높은 노드를 우선 탐색하고 관련성이 낮은 노드를 가지치기하여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는 1시점에서 자식 노드들의 확률 분포를 보면 모델은 리프 노드인 스테프스를 거의 정답에서 배제하고 0.01의 확률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옵션에서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한 확률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K는 이 시점까지 가서 자식의 자식 노드들에 대한 확률을 얻어서 이 정답 경로인 로프스에 0.87이라는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다른 대부분의 노드들을 정답에서 배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비교함으로써 모델이 추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탐색하고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잘못된 경로를 제거하여 정답 경로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프 노드나 목표와 관련 없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을 부여하며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덫에서 탑3 후보 경로 노드에 할당된 누적 확률 분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덫에서는 이 탑3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은데 이는 아직 모델이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정답 이외의 다른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도 비교적으로 높은 확률을 부여하며 병렬적으로 탐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덫에서는 간격이 크게 좁아지고 확률 대부분이 탑 1 정답 후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추론을 진행하며 정답 경로에 대한 확신이 커졌고 더 집중된 추론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그래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잠재 추론 단계 동안 모델의 예측 확률과 추론 그래프상 노드의 높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높이는 리프 노드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높이가 낮을 때 모델은 정답 노드에 훨씬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오답 노드에는 낮은 확률을 부여하여 둘을 쉽게 구분합니다. 높이가 높을 때는 정답과 오답 노드 간 확률 차이가 줄어들어 평가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경로가 깊어질수록 추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직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리저닝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동작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리저닝은 명확한 결정은 뒤로 미루고 추론 단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검색 트리의 최종 형태에 가깝게, 즉 높이가 낮아질 때까지 탐색하여 올바른 노드와 잘못된 노드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든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전체적인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LLM 리저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언어 공간 대신에 제약 없는 연속적인 잠재 공간에서의 추론을 제안합니다. 잠재 공간은 BFS와 유사한 복잡한 추론 패턴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ICOT 방식을 확장하는 내재화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언어 공간 제약을 해소하여 토큰 효율성을 크게 높여서 추론 속도 및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기존 내재화 방법들 대비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프로스 QA와 같은 계획 집약적인 추론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학 추론 태스크에서는 여전히 COT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으며 추론 과정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론 과정의 해석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에서는 COT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하는 다단계 커리큘럼 학습 방식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일반화된 학습 방식을 연구하는 것과 또한 아까 K는 3 이후에서 성능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학습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좀 더 스케일링 가능한 방식의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 측면에서는 해당 논문이 GPT-2 모델로 실험되었기 때문에 좀 더 큰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 제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의 코드는 다음 GitHub 링크를 통해 공개되어 있고 실험 환경 설정에 필요한 구성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등을 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파우저에서 스소트 부분에서 어크러쉬가 100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 부분이 이 중간에 그러니까 프론트 QA가 혹시 정확히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혹시 여쭤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프론트 QA 데이터셋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로지컬 리저닝을 성능을 측정하는 데이터셋인데, 사실상 좀 순차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성능 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이게 추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좋은 데이터셋이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NoCOT와 COT 사이에 프론트 QA에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이 논문에서 밝힌 것은 아니고 GitHub에서 GitHub 이슈에서 아마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실험을 3번 돌려가지고 그거를 평균 낸 결과라고 설명을 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혹시 여기 그 커리큘럼이 없는 부분에는 어큐러시가 확 떨어지고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네, 이게 그러니까 커리큘럼 러닝 그러니까 단계적 학습을 한 부분에서는 이게 성능이 네,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COT 과정을 내재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렇게 4단계, 4단계 커리큘럼 방식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거 이상으로 자세하게는 네,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내재화 방식에 어느 정도 학습 방법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다면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이랑 또 비슷한 그냥 질문 제가 혹시 하나 더 드려 괜찮을까요? 네. 네, 이것도 결국 COT 기법과 네,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서는 꽤나 열심히 네, 그 구조적인 부분을 건드렸을 것 같고 저기 혹시 COT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프롬프트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나 공을 들인 부분들 네 그런 게 좀 일대일적으로 좀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내용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논문에서는 좀 이 ICOT나 퍼우즈 토큰 같은 임플리시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코코넛이랑 1대1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 퍼우즈 토큰의 개수를 컨티뉴어스 똑과 동일한 개수로 맞춰서 사용했다라든지, ICOT의 그 스테이지나 이 코코넛에서 사용한 스테이지의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 표준적인 COT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네 답변 우선 감사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 네 오픈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 최근 나오는 추론 모델들 같은 경우들은 옆에 막 추론 과정들을 보면 여전히 근데 언어적인 추론으로 좀 접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유저 경험적인 부분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니면 성능적인 부분이 아직 좀 덜 검증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발표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는 케이스를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그 이제 저자 저자의 이제 어느 정도 인트로적인 부분에서는 이 멀티 에이전트나 그리고 에이전트 방식에서 리저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토큰 추론 비용이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려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이
기존의 자연어 토큰으로 COT를 출력하는 방식이 그 성능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이제 그 해석 가능한 실제 눈으로 보고 해석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만한 비용을 아직까지는 감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큰 자체를 좀 줄이고 비용을 어떻게든 좀 경량화하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그 아이디어 자체도 인위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리고 해당 실험에서 좀 다방면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끼워 맞춘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그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단일 모델들의 성능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더더더 올라가고 된다면 해당 방식도 충분히 차용할 만한 가치가 나오겠네요. 네. 말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